오늘은 전산회계 1급 수업 중에서 일단 부가세 거래와 적격 증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전산회계 1급 수업을 하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분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을 들어오면서 새로운 메뉴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배워야 해요. 그런데 이 메뉴를 들어가기에 앞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찍게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장 VAT 부가가치세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본래 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마카롱 과자를 만드는 거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마카롱의 주재료인 밀가루나 계란, 버터를 제공받아서 마카롱의 겉 과자와 속크림을 만드는 과정마다 여러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잖아요. 이때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전 단계보다 더 좋아지는 과정, 더 좋아진다는 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에요. 반죽이었던 밀가루 덩어리가 마카롱 겉 과자가 된다는 건 만드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 VAT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이렇게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비하는 모든 물품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럼 VAT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시간에는 실기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압축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셔야 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알아야 하는 부가세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가세는 열거된 몇 개를 제외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예요. 그리고 제조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는 모든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다단계 거래세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죠. 이 정도면 다음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아래 그림을 살펴볼까요? 다음은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100원에 공급하고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우리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걸 방금 배웠어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분개해 볼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100원을 잡았지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돈은 110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10원을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거래의 이중성. 의해서 대변에 10원이 비니까 부가세는 대변으로 기입해야겠죠? 반대로 구매자 입장을 살펴볼게요. 구매자는 제품 100원짜리를 구매했지만 공급받는 순간 부가세가 발생해서 실제로 현금 110원을 지불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내가 매입한 제품 금액은 100원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매입 100원으로 회계 처리해야 해요. 역시나 거래의 이중성. 에 의해 차변에 10원만큼 금액이 비기 때문에 부가세 10원을 차변에 회계 처리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면 뭔가 어색하겠죠? 왜요? 지금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부가세라는 계정 과목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매자의 회계 처리를 살펴볼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구매자가 대신 내줬기 때문에 이 부가세 10원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그럼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직원의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네네. 기억나시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이 내야 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같은 거. 네. 이러한 세금을 기업이 보관하다가 나중에 대신 지급하잖아요. 이때 무슨 계정 과목을 사용했죠? 맞아요. 이때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래서 판매자가 회계 처리할 이 부가세의 정확한 이름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반대로 구매자의 경우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아닌데 대신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신 지급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의 총합을 의미하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실 덧셈과 뺄셈만 잘하면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앞에서 방금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게 사실 부가세를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가세 개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판매자, 구매자의 회계 처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 전표. 일반 전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회계 처리했는지 실기에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네, 매입 매출 전표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부가세 거래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전표예요. 네, 요거 설명하고 마지막 적격 증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도 요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일반 전표. 일반 전표는 앞에서 얘기했던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를 입력하는 전표 메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계상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모두 입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대체전표로 주로 회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언제 배웠어요? 네, 전산회계 2급 할 때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할 때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일반 전표는 대부분의 거래, 즉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모든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예요.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전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는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고 알고 계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일반 전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메뉴를 살펴볼게요. 짠! 이게 메인 매출 전표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표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건 먼저 첫 번째, 유형. 여기 과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코드 유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구간이에요. 요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이 코드 유형을 잘 선택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뒤에 있는 분기는 맞더라도 앞에 있는 코드 유형이 틀려버리면 아예 3점짜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 유형을 뭘로 선택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가세가 나오는 거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위에 부가세가 공급가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은 자연스럽게 부가세가 10% 비율로 이렇게 계산돼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 분기를 보세요. 분기를 보면은 이제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부가세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가금이 아닌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선생님이랑 실제로 만나는 오프라인 수요일날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 부분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잘 기억해서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3번 적격 증빙이에요. 적격 증빙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적격 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명 서류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납부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매출이 많다는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는 의미지만 그만큼 내가 내야 할 납부세액도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즉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매입세액으로 많이 경비를 인정받을수록 납부세액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적격 증빙이에요. 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이 적격 증빙을 발행하거나 수취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래, 부가세 거래는 반드시 이 적격 증빙이 함께 발행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적격 증빙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예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해요. 네, 이 가장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적격 증빙 종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영수증이에요.
간혹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내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현금 영수증도 바로 적격 증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가 있어요. 네, 신용카드라고만 써놨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매출전표.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은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 영수증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명서류인 즉 적격증빙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닌데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인정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그냥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이 네 가지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명 서류의 대표적인 예고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적격 증빙 종류예요. 그래서 꼭꼭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죠? 맞아요. 부가세 발생 거래 유무에 따라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회계 처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부가세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또한 함께 수반이 되어야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은 메인 매출 전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드 요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코드 요형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약속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